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미,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린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 돌파구는 과연 있는 건지 박은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경제 정말 수출에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4개월 만에 우리나라 수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나온 그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5월 월간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고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으로서 수출 자체는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선 한국 수출이라는 제목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네. 5월 수출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3%가 감소해서 572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은 21% 이상 급증해서 5월 기준으로 역대 통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다른 부분이 좋지 않았고 특히 2대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고전했습니다. 자, 미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8% 넘게 줄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 시장, 우리 양대 시장으로 부르는데 양쪽에서 모두 많이 줄었거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예상하시는 대로 반도체, 자동차 그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물량 중에 자동차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봐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량이 30% 이상 줄었거든요. 이게 품목별 관세 영향에 따라서 25% 품목별 관세 이후에 꽤 많이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석유, 화학 관련해서도 뭐 철강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참 걱정거리인데 네. 중국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간재를 많이 팔았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반도체 팔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상품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시기였는데 중국향 반도체 수출 줄었고요. 석유화학, 전통적으로 유화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팔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내다 파는 건데 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수출길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는데 이상하게 한국이 머리가 아픈 거죠. 왜 내가 맞은 게 아닌데 내 머리가 아플까 생각해 보면 중국이 맞으면 우리가 그 여파를 같이 받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관세 전쟁 속에서 물건 많이 팔기 어려워서 그런다고 치지만 한국하고 이 교역 내에서 겹치는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자급하고 있는 상품의 품목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하고 나서도 우리가 팔 수 있는 품목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또 이 중저가 반도체 양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반도체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우리가 버티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실적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HB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 그리고 DDR5 같은 것들이 단가도 오르고 물량으로서 수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차후에 관세, 품목별 관세가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해지기 전에 이걸 일부러 당겨서 수입을 했다면 추후에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았을 때 이 물량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지금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와 네.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수율이 안 좋은 반도체 주문에서 분량이 많다고 하면 이거 정부가
보조금으로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가 불량이라고 해도 나머지는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 자국 내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서는 장사하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그럼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곧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어려운 한 해, 이미 상반기가 상당히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큰 반전이 있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상저하고의 형태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이미 어느 정도 내재화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외 정책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통상의 어떤 협상 결과, 이런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감세 대책을 비롯한 어떤 그런 경기 대책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에 따라서 전망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암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0.8% 성장 예상하더니 이 프랑스 최대 은행이죠. 소시에테 제네럴이 지금 올해 한국 경제가 0.3%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놨네요. 네, 관세 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한국 경제를 향해서 그렇다면 당신들 내수는 탄탄해?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딱히 내놓을 수 있는 답이 현재까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은 다소 과장된 수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숫자가 모두 0.8, 종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간힘을 써도 1까지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암울한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비교적 영향이 덜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요즘에 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표현이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지난주에 9개월 만에 2,7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동안 너무 대박앤세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 올라갈 때 작년에 우리는 시쳇 말로 손가락 빨고 있다. 이런 시장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지주사 등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주사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돈 버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회사들이 돈 잘 벌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고가 쓰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들이 이제 자사주 쟁여두고 소각하지 않고 혹은 그 2세나 3세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주가를 일부러 눌러왔는데 누가 당선이 되든 새 정부가 되면 이거 못하게 한다고들 다들 공약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증권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수수료 올라가고 대체 거래소도 생겼고 증권주 좋겠구나, 금융주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외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인데 지난주에 이 미국 법원이 관세 전쟁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곧바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또 다시 무력화시키는 오락가락 행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 비상권한법의 근거를 두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상호관세를 물리는 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게 1심 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인데 이게 워싱턴 DC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안에서 따져보기 전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는 정지한다. 즉 종전과 같이 관세 물릴 수 있다. 여기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관세를 물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게 전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입니다. 네, 자 오락가락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혔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So I have to tell you that this is an incredible deal for American steelworkers, and it includes vital protections to ensure that all steelworkers will keep their jobs and al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open and thriving. 자, 관세율을 50%로 올리면 사실상 우리한테 쇠 팔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 철강의 미국 수출 비중이 10%를 넘기는데 자, 우리나라 철강업계 큰일 난 겁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 가뜩이나 지금 철강 이번 수출 성적 봐도 많이 줄어든 게 통계에 잡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 철강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세계 3대 철강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딜 봐도 건설 경기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 닫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많이 안 판다고 해도 팔고 있는 아주 비싼 그 강관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송유관이나 정유관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에 관세가 50% 붙는다. 그 장사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도 불편합니다. 미국이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대부분 송유관 깔고 정유 시추공 뚫고 이런 것들 참 많은데 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 좋은 이 강관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중국에서 가져올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틈을 일본제철이 파고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저 연설이 나온 장소와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저 공간이 네. US 스틸 피츠버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US 스틸을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팔았지만 네. 판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데 50% 허들 넣으면 당신들 일자리는 안전하다고 안심을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다소간의 과장도 좀 있을 거고요.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그 물건 안 들어올 동안 미국에서 그 물량을 다 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도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피츠버그 외곽의 US 스틸 공장을 찾아 일본 제철의 투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9조 4천억 원, 단일 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다 지난 23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Most importantly, U.S. Steel will continue to be controlled by the USA. Otherwise, I wouldn't have done the deal. 일본 제철은 인수 승인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일부 경영 개입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기간 US 스틸 생산 능력 감축이나 생산 거점의 국외 이동 시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만 된다면 뭐 투자 유치도 하고 네. 통제권도 내가 갖고 좋은데 자, 그럼 일본 측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계약이라면 일본 입장에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동맹이라고 해도 일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국익일 텐데 네. 아마 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조항이 들어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CEO나 CFO도 미국 국적 가진 사람만 당분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고 생산시설에 해외 이전할 때 미국 정부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다. 네. 이 부분을 요미우리 신문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적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일본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진실은 뭐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철강 동맹 비슷한 걸 맺고 우리한테만 관세 50%도 물리고 그러면 우리 철강업계는 양쪽에서 다 이른바
이 샌드위치 신세가 샌드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걱정이 되죠. 지금 예. 일본은 그 US 스틸을 교두보로 해서 이제 북미 시장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 네.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물량까지 미국에서 생산해 보겠다 이런 건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지금 저 피츠버그 공장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문 닫은 베들레헴 스틸 이런 데도 보면 미국이랑 일본 중국, 한국 경합하다가 미국이 졌다. 사실상 그들 때문에 우리 문 닫는다. 이런 내용이 공장 안내에 써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US 스틸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강도의 그 강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도 시장 점차 늘려가야겠죠.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체 언제까지 갈까가 좀 관심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항상 겁먹고 내뺀다. 영어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타코라는 말이 또 유행이 됐다고 그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들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오히려 더 관광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소위 요즘에 흔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긁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언론에서 당신 타코라는 말 들어봤느냐, 타코라고 불리는데 기분이 어떠냐 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니까 타코가 아니라 나는 다 큰 그림이 있다.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 참모들도 그렇게 답변합니다만 네. 사실은 크게 던져놓고 후퇴하는 모습 반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쓸만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보란 듯이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높인단 말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일단 내일 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될 텐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미국과의 관세협정 해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텐데요. 일단 미국과 일본과의 협상이 이번 주에도 워싱턴에서 4차 장관급 협상 진행이 됩니다. 보고 참고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 끄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박은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은 시간에 저는 뉴스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